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새로운 탄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영혼이 새로 탄생하는 것은 유연국토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하셨습니다. 유연국토라는 것은 내가 전생에서 아니면은 세세연년 이어오면서 내하고 관계가 있는, 인연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그 인연들이 유연국토에서 태어나기를 거부를 당할 것 같으면은 다른 국토, 그보다 덜한 유연국토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유연국토에 돌아오는 그런 인연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1960년도부터 가족계획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우리는 겨우 국민 소득이 500불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때 밥 먹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부모 형제를 떠나서 남의 집에 시중 들고 또 일을 도와주고, 쉽게 말해서 종살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제일 먼저 제창됐던 계획사업이 가족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구호가 덮어놓고 나타보면은 거짓골 못 면한다 하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그때 많았죠, 그죠? 슬로건이 세자녀 갖기 운동, 333 운동, 자녀는 3명만 낳고 3년 터울로 낳고 35세 이전에 낳아야 된다, 그런 구도 있었고, 또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셋만 날 잘 그리자. 그러다가 또 80년대 되면은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는 슬로건도 있었고, 많은 구호들이 등장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가족계획은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참 웃지 못할 이야기인데, 국가가 피임, 단산, 알을 낳지 않는 것, 불임신, 임신하지 않는 것, 낙태를 공공연히 장려를 했어요. 그때 74년도에는 정관수술 할 것 같으면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줬어요. 그러다가 82년에는 정관수술 하고 올 것 같으면은 아예 아버지의 자녀 예비군 훈련을 송두리째 다 면제를 해줬어요. 예비군 제대로 시켜줬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77년도에는 정관수술하고 오는 가장 있기는 주공 아파트를 우선권을 줬고, 또 주택 부금을 낸 분들에게는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그때 받은 아파트를 비웃는 말로 고자 아파트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5주 절박했으면은 74년도 국정지표가 임신 안 하는 해였어요. 국가시책이 전 국민을 상대로 가족계획을, 정책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공했어요. 그죠?
점차로 가족계획이 정착되고 79년 IMF 외환위기가 도달했어요. 그때 이미 우리 사회는 소득이 조금 안정이 되고 그때부터 불기 시작한 사교육이 부담이 돼서 국민들 스스로가 아이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는 가족계획 정책을 접게 됩니다. 가족계획 정책을 접었던 보사부 장관 김종인 씨가 했어요. 김종인 씨가 그 당시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그때 1990년도 출생 아들의 성비가 얼마쯤 되냐 할 것 같으면 여아보다는 남아가 훨씬 많았어요. 그때 이미 가족계획 정책을 실시할 적에 그때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해가지고 거세가지고 임신할 것 같으면은 산모의 양수를 빼서 이게 남아냐 여아냐 그래 분별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여아일 것 같으면은 다 낙태를 하고 남아 같으면은 낳았던 거예요. 그래 이게 완전히 남녀 성비 출생 아들의 성비가 남자 쪽으로 기울어서 곤란할 정도로 한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로 출생해야 될 그 애들은 어디를 갔을까요? 그때 이 통계를 볼 것 같으면은 유산한 사람들, 유산한 아들, 어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들이 150만에서 2천만에 이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 연간 출생아가 1,000만 명 됐던 시절인데 인공유산 한 사람은 150만 명에서 2천만 명이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70년대, 80년대는 유산한 아이가 출산한 아이보다도 배가 넘는 약 2배쯤 넘는 아이가 어머니 손에 의해서 국가 시책이라는 명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꼴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회에서 임신되고도 부모를 찾아왔다가도 버림을 받아서 태어나지 못한 태아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이건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이게 물리학적 과학자들이 잘 쓰는 용어인데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닫힌 공간에서 화학 반응이나 물리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공간에 있는 총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바로 물질이 갑자기 상승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할 뿐이지 반응 전후의 원자수와 종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프랑스 화학자 앙투안 라부지에가 발표한 것인데 쉽게 말해서 얼음과 물, 이 지구촌에 있는 물이 얼음으로 변할지라도 수증기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질과 양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요 말입니다. 요 말을 행위사학적, 철학적으로 해석해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할 여자아이들이 부모들의
버림받고 유산이라는 제약으로 학살되고, 그러면 그 영혼들이 어디를 갔을까요? 그 영혼들은 대한민국이 유연국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덜한 인연이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태국, 미국 이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결혼정년기가 되고 2세를 생산할 단계가 될 것 같으면은 유연국토로 위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것이 우리 결혼한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안에 가족계획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 기록이나 가족계획협회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20년, 60년부터 80년, 20년까지 또 그것은 85년, 25년까지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 1000만 명이란다. 1000만 명. 그런데 합법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만은 비합리적으로 유산을 지킨 사람들이 2500만 명쯤 된다 하는 기록이에요. 한 3000만 명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참여는 아무런 책임이 안 집니다. 국가가 유산아들에 대해서 나서서 참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거 봤습니까? 불교계에서 유산아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종단 차원이 아니고 사찰의 운영을 위해서 또 사찰 주지분들의 뜻에 따라서 천도제를 올릴 뿐이지 종단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는 이 행사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조찬 기도회 있죠. 국가를 위한 조찬 기도회. 이번에 말이 좀 됐죠. 목걸이를 주고 또 귀걸이를 주고 또 금거비를 주고 이래가지고 뱃을도 사고 명예도 산, 이런 기도회는 있어도 국가가 저지른, 그것도 내 자식에게 저지른 죄는 아무런 참여를 한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은요, 바뀌었네요. 어떤 구호가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은, 아빠 혼자는 싫어요.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또 하나보다 둘, 둘보다 셋이 행복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이제는. 왜? 앞에 저지른 죄를 참여를 안 하고 대책도 안 씌우고 그러면서 계속 가족계획 한다고요? 또 참 거북한 구호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촛불보다 여러 개의 촛불이 더 밝습니다. 이런 슬로건도 봤어요. 그래, 촛불이라 그럴 것 같으면은 이 사회를 밝히는 것이 촛불입니다. 이 사회를 밝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저지른 죄부터 참여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할 것 같으면은 하고 나서 제가 슬로건을 걸든지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급한 것이 지금 국가에 의해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저지르었던 내 자식 내가 죽이고
국으로부터 보상받는 어처구니 없는 짓에 대한 전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전 국가적인 참여가 있어야 돼요. 용서를 빌고 또 사과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오늘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하게 된 것도 참여하는 심정에서 같이 동참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유연국토에 찾아오지 못한 자연개발, 환경개발, 인해서 이 땅에서 사라져간 무수한 동물들이 과연 어디를 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행위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유연국토에 태어났을 것이다.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